협상은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입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생각과 정보, 입장과 요구사항을 주고받는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상대가 하는 말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협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겨울 출근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회사 근처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식당 안이 좀 소란스럽더군요. 딱 봐도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일행 서너 명에게 둘러싸여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장을 보니 인근 보안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아침부터 저렇게 혼나고 있는 걸까? 저는 사연이 궁금해서 그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수가 부사수에게 날씨가 추우니 일 나가기 10분 전에 차에 시동을 걸어두라고 시켰습니다. 때는 한겨울이라 차 안을 따뜻하게 해놓으려는 의도였겠죠. 차 예열을 미리 시켜두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사수는 그만 시키는 대로 차 시동만 걸어놓고 히터는 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며 터지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상대방의 말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곤란을 겪게 된 경우죠. 꽁꽁 언 차에 시동만 덩그러니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사수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부사수의 회사 생활은 한동안 순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부사수 입장에선 좀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동을 걸어 놓으라고 했지 언제 히터를 틀어 놓으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신도 아니고 말하지도 않은 상대방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한단 말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수 잘못도 크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라고 말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웃픈 이야기가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대단히 큽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를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그게 뭐 어렵냐 싶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말처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컨대 여러분이 어제 과음을 해서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회사에 앉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본 상사가 김 대리, 몸 안 좋으면 어디 가서 좀 쉬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상사의 말은 진짜 쉬라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하라는 꾸지람인가요? 혹은 잘 다니던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단순히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 대부분은 에둘러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그 사람 말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상품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에게 거절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뜻은 사지 않겠다가 아니라 값이 비싸다거나 혹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직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내지는 지인에게 사겠다 등의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거래처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뜻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거래 조건이나 파트너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등의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개선점을 어필하면 거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협상에서 거절은 불가능이 아닙니다.